안녕하십니까. 기출문제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5강은 2013년도 2번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집에서는 21쪽에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9쪽에 문제에 이어서 이제 풀이가 나와 있죠. 109쪽을 교재에서 보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수험을 본 분들한테 좀 적어내라 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복기를 한 거니까요. 약간의 실제 문제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2013년도까지는 문제가 공개가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2013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2강의 2017년도 2번 문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니까 2강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A 차량은 주행 중인 B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두 차량이 일체로 된 상태에서 미끄러지면서 이동한 후 정지하였다. 자, 앞서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 읽으면서 거기 이 주요 집중사항 그걸 문제지에다가 이제 표시를 한다는 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후미를 추돌했다. 그리고 일체로 된 상태에서 여기에 또 중요한 점이 있고요. 일체로 됐으니까 충돌한 후에 일체로 됐으니까 충돌 후에 속도 요게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충돌 후에. 자, 그 다음에 이동한 후 정지하였다. 이렇게 같이 가서 여기서 최종 정지하는 거죠. 정지. 그 다음에 A 차량은 B 차량을 추돌하기 직전 스키드마크를 발생시켰다. 자, 그 도면에 보시면 이렇게 충돌하기 전에 스키드마크를 발생시켰다. 이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도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도면에 주어진 이제 거리 이런 것들이 있죠. 스키드마크 길이라든지 충돌 후에 이제 추돌한 차의 속도, 그리고 요건 그림으로만 나와 있는데 요 상태는 최후에 정지한 거, 정지 상태 이렇게 표시를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충돌한 후에 이동한 거리가 25m라는 것도 도면에 표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정지선인 거 보니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에 충돌할 때까지 250m 진행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때는 문제에 따라서는 스키드마크 시작점까지 거리가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게 아니고 요 충돌 지점까지 이 거리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제 사고 개요는 그렇고, 현장 상황은 A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으로부터 추돌 지점까지 진행한 걸 250m. 아까 도면에 그려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추돌 시 B 차량의 주행 속도는 10m/s. 그것도 도면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차량이 추돌로 정지하기까지 이동한 거리는 25m. 이것도 도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돌하기 직전 길이 A 차량이 발생시킨 스키드마크 길이는 30m. 이것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 상황도에 관한 사항은 이제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이제 그 도면에다 표시를 안 한 것 같아요. 조건은 스키드마크 발생 시에는 마찰계수는 0.7. 그 다음에 두 차량은 추돌 후 이동 시 앞 차량 앞바퀴와 뒷차량의 뒷바퀴는 잠긴 상태로 두 차량이, 결국 다른 건 뭐 잔소리고, 두 차량이 충돌한 후에 미끄러질 때 마찰 계수가
0.35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 차량과 B 차량의 무게는 각각 1300kg, 1000kg. 이것도 도면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도면에 차 위쪽이나 옆에 이렇게 그 질량을 쓰세요. 무게를. 그 다음에 A 차량에는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A 차량에 사람 승객이 탔는데 한 명이 승차했으니까 이거는 운전자만 탔다는 얘기가 되었고, B 차량에는 2명이 승차했다. 운전자 외에 한 사람이 탔다는 얘기겠죠. 한 사람의 체중 무게는 70kg으로 간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 차량의 운전자는 정지선에서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했다고 주장함. 그러니까 여기서 정지 상태로 출발했다. VI가 0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도면에다가 가능하면 표시를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해 풀이 과정과 단위를 기술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 자, 그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다 주어진 조건들은 다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해봤는데, 이걸 주어진 조건들의 핵심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면 후미추돌한 거다. 후미추돌 했으니까 대부분 후미추돌 했다라고 하면 1차원 운동량 보존 법칙, 1차원 운동량 방정식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일체로 되었다. 일체로 충돌 직후의 속도가 추돌한 차나 피추돌 차나 똑같다는 거, 그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이동 후 정지했다. 그래서 이동 후 정지하기까지 그 거리 가지고 이제 충돌 직후의 속도, 요 일체로 된 두 차량의 공통 속도, 그걸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추돌 직전 스피드마크 발생했다. 요거 이제 스피드마크 발생했으니까 제동 감속도가 이제 주어질 거고, 그때 마찰계수가 주어졌죠. 물론 충돌한 후에도 마찰계수가 주어졌지만, 그래서 미끄러질 때와 추돌 후에 마찰계수가 주어졌고, 그게 얼마로 주어졌나요? 미끄러질 때는 0.7이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추돌한 후에는 그 반인 0.35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 다음에 A, B 차량의 무게인데, 여기에서 무게는 승차 인원을 A 차량의 무게에다 승차 인원 한 명당 무게까지 어떻게 하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한 명당 70kg니까 한 사람 탔을 경우에는 그 무게에다가 70kg 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사람 탄 거는 140kg 합해야 되죠. 그래서 A 차량은 한 사람 탔으니까 결국 무게 대입할 때 137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B 차량은 두 사람 탔으니까 140을 더해서 1140을 대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차량은 정지로부터 출발했다. 정지로부터 출발했으면 가속도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가속도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나중에 이제 다른 걸 통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주어졌던가요? 안 주어졌던가요? 가속도는 안 주어진 것 같네요. 가속도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에다가 아까 개요와 현장 상황도는 뭐 다 표시되어 있는 거고, 개요와 조건에 말로 설명한 것들을 기호와 숫자로 다 표시를 하면, 자, 정지선에서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VI = 0 주장 쓰고요. 그 다음에 무게 원래 1300kg에 주어졌는데 한 사람 탔으니까 1370kg, 1000kg는 주어졌는데 두 사람이니까 1140kg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마크 발생 시에 마찰계수 0.7, 그리고 이제 원래 도면에 30m 써 있고, 그 다음에 B 차량의 추돌 시 속도, 추돌 당한 차의 속도는 10m/s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추돌한 차의 속도는 안 주어졌죠.
추돌 한 차의 속도는 요 미지수로 남겨놓고 있어요. 여기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추돌한 후에 마찰 계수가 0.35다. 그리고 이동 거리가 25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이제 마찰 계수 도면에다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사고 지점까지, 정지선에서 출발해서 사고 지점까지는 250m가 됐는데, 요 스키드마크 시작까지는 요거 스키드마크 길이가 30m니까 30m 빼서 220 이렇게 써 놓으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직접 들어가 볼까요? A, B 차량의 충돌 후 속도를 구하시오. 충돌 후 속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요거 두 차량이 붙은 채 갔으니까 추돌 후의 속도가 같죠. 그런데 다행히 요 거리와 마찰 계수가 주어졌어요. 마찰 계수 주어진 거는 감속도가 주어진 거니까 A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 거리 D 대입하고 하면 요 제동 끝부분이 이게 정지했으니까 VE는 0으로 해서 없어지니까 결국 V는 이러한 식이 남죠. EAT예요. EAT. 원래 V2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다시 쓰면 처음 속도 VI는 제동 속도가 처음 속도니까요. 루트에 V2제곱 마이너스 EAT가 되죠. EAT. 그래서 요게 A가 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결과적으로는 A 대신 뮤지를 대입해서 이 뮤지가 되는 거죠. 그게 제동시 속도. 제동시 속도는 시속으로 바로 대입하려면 254 곱하기 뮤 곱하기 t, g는 빼버리고 254에 중력하수도 g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항상 나오는 식이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하면은 요 충돌 후 속도가 13.1ms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충돌 후 속도가 있고, 충돌 전에 B 차량의 속도가 주어졌는데 이 A 차량의 속도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기서 추돌 시 A 차량의 속도 구하려면 운동량 보존 법칙, 여기서 요 안에서만 운동량 보존 법칙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것 다 숫자는 다 나와 있잖아요. 숫자는 요 추돌 후 속도, 그다음에 중량 다 주어지고, 그다음에 충돌 시 속도 요거 VA. 이건 A 차량이요. A 차량의 충돌 시 속도. A 차량. 그다음에 요거는 B 차량인데 B 차량은 10ms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지수는 요거 하나만 남죠. 하나만 남아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요 방정식을 푸니까 15.68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A 차량의 충돌 시 속도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A 차량의 제동전 속도, 지금까지 너무나 반복해서 나오는 거. 요 제동 끝부분에서의 속도가 구해졌으니까, 요 제동 시 속도는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요거 아까 요 위에서 구한 그 방식과 똑같습니다. VI를 구하는 거죠. VI는 나중 속도에서 EAT 마이너스 EAT,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요게 나오고요. 이게 뭡니까? 제동 시작 속도죠. 제동 시작 속도. 자, 그러면 이 도면에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요거 이제 검증하라고 나옵니다. 이거 검증하라고. 이거 검증하라고 나와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정지 상태였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가속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이 거리 내에서 가속도가 주어져야 되겠죠. 또는
전제로 하거나 가정을 했을 때 얼마의 가속도로 전제를 했을 때 이 지점 이 거리에서 가속해 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속도, 최대 가속도도 좋고요. 속도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제동시 속도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안 맞으면 도저히 그 속도가 나올 수가 없다. 최대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한 게 아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상태에 출발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4번 이제 보겠습니다. A 차량의 공차 시 최대 가속도가 0.13g라면 한 사람 승차의 경우 최대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A 차량의 공차 시 최대 가속도가 0.13g다. 이럴 경우에 이미 공차시 지금 주어진 게 공차시란 말이 있죠. 공차시는 M이 주어진 거죠. M. 그런데 이 M은 공차시라는 조건에서 M은 F를 A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요때 공차시에는 이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돼요. 중력 가속도가 돼서 그리고 F는 MA인데 이 공식이 또 다시 여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이 M이 F를 A로 나눠주는데 이 A가 바로 G예요. A가 G. 그리고 요 A 대신 G를 대입하는 거죠. 그 값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힘인데 요때 중력 가속도로 나눠주면 그때의 요 질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A가 이제 이 조건은 0.13G였을 때에 이 F 값을 구하는 거예요. F 값. 그래서 요거는 0.13G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가 이 F가 이 중량입니다. 사람 타지 않았을 때 그때 중력 가속도가. 그래서 결국 1300에서 중력 가속도로 나눈 값이 1300이었을 때, 즉 1300이라는 게 공차시였다는 얘기죠. 공차시였을 때 이 질량값이에요. 질량값. 그때 공차시였을 때 그 질량값에서 가속도 값으로 곱해주면은 그때의 공차시의 요게 공차시의 힘입니다. 차량에. 공차시에 최대로 낼 수 있는 힘. 최대로 낼 수 있는 자동차의 힘. 엔진에서 나온 출력이에요. 출력의 힘. 그래서 출력의 힘이 이게 공차시의 자동차의 출력이에요. 출력. 더 이상 그 차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해가지고 더 가속을 도를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더 이상 가속은 안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그 힘을 가지고 다시 그때 사람이 조금 타다 보니까 무거우니까 힘을 많이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차시의 힘을 다시 그 차량의 질량 값으로 나눠주면은 그때에 최대한 낼 수 있는 가속도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게 사람이 탔을 때 가속도. 우리가 트럭 같은 경우에 차에 화물을 실으면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 악셀레터를 세게 눌러도 너무 짐을 많이 실으면 차가 빨리 못 가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F 이퀄 MA에서 그 차량이 고유로 낼 수 있는 힘을 공차시에 있는 힘을 구해가지고 그때 공차시에 최대 가속도가 있고 사람이 이게 이제 계산을 위한 건데 사실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 차인데, 예를 들어서 승용차에 작은 차, 배기량이 작은 차에 사람을 막 정원을 초과해가지고 너무 많이 실으면, 또는 사람 실은 거나 무게는 마찬가지니까 그 트렁크에다가 너무 짐을 많이 실으면 어쩐지 악셀레터 좀 이게 세게 밟아도 그 오르막 같은 데서는 힘이 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차고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니까 원래 0.13G에서 0.12 극히 미세한 차죠. 0.01G 가속도 값이니까 극히 미세한 차인데 계산상 그렇게 나온다. 최대 가속도가 0.12G다. 그래서 그 0.12G 가지고 12G를 대입해서 요게 최대 가속도, 낼 수 있는 최대 가속도 0.12G. 그래서 0.12G 대입하니까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 탔다 하더라도 최대 가속도까지 내서 최대로 낼 수 있는 속도는 요 24.25m/s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동 속도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제동 속도가 25.64가 나왔죠? 25.64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0.12G로 하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24.25가 나왔잖아요. 24.25. 최대로 원래 자, 여기에서 이 속도가 얼마가 나왔냐면 25. 아까 2사인가요? 25. 얼마였어요? 25.64. 제동 속도가 25.64m/s가 나왔거든요. 요거는 움직일 수 없는 거. 이건 거짓말 할 수 없는 거. 그런데 한 사람 탄 승용차가 최대 가속도 하더라도 24. 얼마가 나왔죠? 24점 최종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24.25가 나왔어요. 24.25가 나왔어요. 그래서 25.64가 실제로는 25.64가 제동속도 나왔는데 24. 얼마 이렇게 나왔으니까 도저히 요 속도가 나올 수 없는 속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섰다가 왔다는 것은 섰다가 출발했을 때는 속도가 많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제동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데 그 속도가 났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없다. 즉 섰다가 온 게 아니다. 어느 정도 달리는 도중에 좀 속도를 낮췄는지는 몰라도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왔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이게 오늘 이 5강에서 이 도면을 보면요. 도면을 보면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이 도면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 유형이 자 섰다가 출발해가지고 또 추돌했을 때 그때는 대부분 가속도로 해서 가속도를 적용해가지고 최대로 낼 수 있는 속도 계산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운전자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거. 그리고 그 전에, 그거 따지기 전에 제동 속도를 구해야 되죠. 제동 속도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동 속도가 어떤 때는 주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미끄러져가지고, 요 충돌한 속도를, 이 제동 속도가 구했을 때는 미끄러져가지고 스키드마크 발생시키고 난 뒤에 충돌할 때에 그 속도를 구하거나 또 아니면 그거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운동량 방정식에 의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 식에 의해서 요 충돌 후에 미끄러져 가거나 어쨌든 추돌 후에 두 차량이 붙어가지고 정지했을 때 그런 건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식을 한번 사용을 하고 충돌 후의 속도 구하고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충돌 시 속도 구하고 그 다음에 미끄러졌을 때 제동 속도 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때 거리라든가 시간
이런 게 구할 필요가 있으면 구하는 거고, 주어져 있으면 주어져 있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운전자의 신빙성을 따져봐라. 그랬을 때 가속도, 가속해가지고 최대로 낼 수 있는 속도를 구해보고 그 제동 초속도와 인지 반응 거리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또 인지 반응 거리만큼 후퇴해가지고 거기까지 그 거리만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나요? 조건이 그런 게 없나요? 여기서는 조건이 없는 것 같네요. 여기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그거를 최대 낼 수 있는 가속도는 인지 반응 거리만큼 빼가지고 그 지점까지의 거리만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문제는 비교적 50점 문제 중에서는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때는 25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오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거나 이런 게 별로 이제 혼동되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뭐 여기에서 또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푸는 것도 없고, 두 번 공식을 해서 푸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공식에 의해서 대부분 풀어지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교적 수월한 문제라 생각하시고,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것만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5강 문제는 풀어봤습니다. 5강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